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재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보내셨나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네, 일교차 심하니까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음, 오늘은 특별히 이제 코스닥이 천선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이제 3천을 해보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이 지수대를 다시 해보겠다는 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동안 많이 내려갔던 종목들 순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이 초반에 상당히 좋지 못했었죠. 코스피가 2,700 간다는 뭐 이런 뭐 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우리가 과거에 10년 전에 2000 시대가 있었고 이번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뭐 수출도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3000 시대로 가는 어떤 구간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고 있고 역사적으로 퍼 10 이하로 내려가야 되면 저점을 형성한 경우가 있었는데 뭐 2900선 정도면 충분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진입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은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뭐 주제는 지금 2차 전지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향후에 그리고 양극재 중심의 성장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전구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향후에 또 그 대주전자재료 뭐 나노 신소재에 있어서 제가 9월 1일 날 보여드렸던 종목들인데 알려드렸었죠. 급속 충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거기에서 또 투자 단일감에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종료되었습니다. 아직은 전구체가 우리나라에 생산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결국은 우리 국산한다면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 주목을 받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요한 내용과 향후에 어떤 섹터군들이 또 주목을 받을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카카오도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요. 음,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흐름은 이제 환율 차트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한 6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가 있었죠. 하나씩 체크해 보면 이제 환율 부분 좀 완화되는 스탠스, 상승해서 좀 꺾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완화되는 스탠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그 천연가스가 그동안 좀 많이 말썽을 부렸잖아요. 우리가 천연가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지표상으로 하나 보게 되면 천연가스 최근은 10월 달 6.3달러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4.99달러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리도 올라가고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유가 동반해서 영향이 있었고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것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본다면 이게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김에 쫙 체크를 하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1.69 아직에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588 좀 살짝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지난 3월 달에 한번 1.8까지 올라가면 이때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완화된 스탠스가 나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완화되는 좀 흐름이 나왔고요. 이 부분이 있고 부채 한도가 있었죠. 부채 한도에 대해서도 그래도 이제 아직은 해결된 부분은 아니지만 11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만들었고 원달러 환율 좀 꺾였고요. 또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 9월 달에 그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 예상치 정도에 부합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상치를 넘어섰으면 우려감 생길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됐고요.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죠. 지금 애들이 지금 뭐 미국의 LA 항만에 물건을 내리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배가 부족하다 보니까 운임 지수가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일단 바이든 정부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물동량을 확대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헝다그룹 관련해서는 이슈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전의 최악의 순간으로 비교해 본다면 좀 이제 개선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환율 차트로 넘어가서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그러니까 좀 꺾였습니다. 네. 이유 없이 좀 이런 어떤 우려스러움 때문에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갔었죠. 네. 이전에 보시게 되면 네. 일단 코로나 때문에 한번 급등 나오는 데가 1296원인데 이전만큼 큰 악재가 아닌 상황에서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고점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중요한 지점은 이제 단기 5일선에서 이탈을 했고 21선에서 이탈했습니다. 아직 이제 추세선상으로 완전히 약간 벗어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좀 꺾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한 차선이 생기게 발생하는 거죠. 만약 이 구간에 주식을 샀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차선이 생기지만 반대로 이 구간에서 만약 매수를 해서 외국인이 환율이 이 정도 선에 내려오면 한 차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한 차익이 생기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더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환율이 좀 그래도 5일선 깨지고 21선 깨졌다는 점은 외국인이 수급에 있어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좀 나아지고 위험 자산에 대한 그 부분도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일단 환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꺾인 점 다행이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일단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위험 자산 심리 때문에 좋았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았던 게 이제 서비스 업종이었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네이버, 카카오 관련된 게임주들 연결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SDI 일단 스텔란티스 3대 세계 3위 정도 되는 예,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공장 건설에 대한 그런 애정 소식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요. 이제 하나 더 눈여겨볼 부분이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연말이면 이제 소비 시즌이죠.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의 신용카드하고 지불 어떤 결제 금액이 평균 20%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소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70% 미국 경제 70%가 소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가 낮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경기 우려감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완화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수출이 10월 달에도 10월 수출 구간에서 10일치는 지금 현재 66%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역대급으로 계속 좋아지고 일 평균에도 33%. 이 부분을 본다면 나중에 수출이 잘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IT 이런 부분도 해결될 수도 있고 자동차도 차량용 반도체가 해결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 소비의 지갑이 열리고 있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재무 상태도 양호하다. 여기에 고용 지표까지만 더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당히 소비가 살면 어떤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하고 봤을 때는 이제 긍정적이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보더라도 이제 오늘은 시장의 특징은 바닥주에서 올라온 게 특징이에요. 핵심적인 바닥에서 지수가 3천하고 1000선을 해보가면서 바닥에서 올라온 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21선을 회복했고 200일선을 추세선을 완전히 상승해서 상승했던 추세 하단을 한번 깨고 내려갔었는데 다시 복귀한 점 이런 거 있었죠. 뭐 신용 반대 물량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깨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도 올라오고 다른 섹터군들도 올라오게 됐죠. 코스피에서도 아직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IT 종목 아직 싸죠. 내려가 있죠. 하락의 상황이죠. 그리고 자동차도 올라가지 않았죠. 자동차, 배터리 3사도
올라간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IT 플랫폼이 오늘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요. 대표 그리고 시클리컬 기업들도 뭐 여러 가지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인데 많이 올라갔으면 좀 부담되는데 그게 아니죠. 많이 조정받아 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IT 플랫폼이 올라가는 흐름인데 아직까지는 이쪽 섹터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 좋아지게 되면 시장 환경이 더 좋아지겠다는 것을 한번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점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차트만 보더라도 이제 카카오도 이제 이렇게 바닥권에서 카카오페이 이제 상장 이슈가 있죠. 올라오고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네, 바이오 대표 뭐 네온 이무텍 바닥에서 올라오고 앞타바이오도 바닥에서 보이죠. 대부분 이제 매드팩터도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동안 조정받았던 섹터군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오전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강했던 흐름이었었죠. 이렇게 근데 조금 수급이 바뀌었던 흐름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오늘 한그 오전장에 넘어서 후반부에 넘어가니까 수급이 서비스 업종으로 먼저 확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비스 업종 외국인이 1,800억, 아니 1,080억, 기관도 1,700억. 대표적인 게 서비스 업종에는 보시면 IT 플랫폼 쪽이 큽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에서 이제 네이버가 2.7, 카카오가 4.9, NC소프트가 5.5. 오래간만에 NC소프트 상당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리니지 W 사전 예약자 수가 증가하면서 5.5, 하이브는 좀 추세를 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넷마블 5.8. 이게 바로 연결된다. 미국이 전일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장하고 연결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미국장에 연동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이 체크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오늘 테슬라가 3.2% 올랐죠. 2차전 전기차. 전기차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의 흐름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올라간 이유가 메타버스 쪽입니다. 미디어 메타버스 연결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 신고가죠. 미디어 쪽이 있었습니다. 엔터 미디어 쪽,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스북이라도 보게 되면 IT 플랫폼이죠.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오늘 대부분 연결해서 좀, 미국 시장하고 항상 공통으로 연결해 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S&P 500 그 관련된 종목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면 도움이 되니까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반등의 흐름이 이어진다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 가대 납폭주들이 순차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점이 이제 시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미디어 업종 그 관련해서 저도 이제 보시면 이제 예, 그 지난 유튜브에서 이제 2주 전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오징어 게임 그 관련된 이야기 좀 말씀드렸었죠. 오징어 게임 또 알린 이 내용에서 오징어 게임 이 내용 컨텐츠 관련해서 미디어 업종, 그러니까 미디어 업종에서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뜨니까 한국 컨텐츠 관련해서 이제 마이 네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갯마을 차차차, 갯마을 차차차는 그 스튜디온 드래곤에서 만들었고요. 관련해서 뉴도 그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의 흐름은 그래도 양호하게 간 것 같습니다. 뉴도 이렇게 추세를 좀 타고 있고 에이스토리도 마이 네임이 만들었죠. 에이스토리 네, 하여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A 스토리 같은 이제 지리산이 이제 그 공개되면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도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있고 키스트 한번 눌림목 주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점검 차원에서 말씀 좀 드려보고요. 사마 네트워크스도 이렇게 추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어제도 10 몇 프로씩 올라왔고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디어 쪽은 계속 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는 계속 11월, 12월 미국에서 콘서트가 있죠. 전석이 매진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뭐 S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어, 지금 그 음원 그 음반 판매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나온 뉴스 보게 되면 리포트 내용도 확인해 보면 네, 그런 부분에서 큰 규제가 이슈에 영향이 없다. 중국의 이슈 정말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음반 판매량을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최근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NCT가 지금 상당히 SM NCT가 지금 이제 220만 장 크게 확대하고 있고요. 이제 JYP도 니츠 그룹이 전반적으로 한 2.5배 정도 더 증가하는 그러니까 YG도 마찬가지고요. 이전보다 물량이 더 많이 음반 판매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공연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흐름에 있어서 잠깐 좀 체크를 해봤고요. 네, 향후 이렇게 시장에서 우려한 부분이 조금씩 완화됐고 위험자산의 투자의 심리가 개선되면서 그리고 이제 지수가 회복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관련해서 이제 PPT 네, 진행 네, 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은 양국재 성장, 성장의 전구체에 대해서 한번 성장 핵심은 전구체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전구체에 주목하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한번 공개 방송에서도 알려드린 그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미국 배터리 이야기하면서 침투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충전 인프라 하면서도 제가 그 대주전자재료 특강을 해드리고 유튜브에도 9월 1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노 신소재 이건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었죠.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포르쉐라든지 이런 차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각이 된 거죠. 차량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 급속 충전도 가능하고 또 향후에 에너지 밀도를 통해서 주행 거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는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잡아주는 게 CNT 도전제 나노신소재 그러니까 지수 이렇게 종목도 흐름에서 한번 보시면 어, 그 대주전자재료 제가 그 이전에도 알려드렸지만 핵심적인 이제 이게 9월 1일 날 이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100%의 상승을 좀 보였죠. 거의 100% 가까이. 이날 알려드렸고, 이날 그 특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CNT 도전제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NT 도전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한번 알려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이때 한번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후발적으로 예,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또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또 알려드린 게 이렇게 보시면 쭉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배터리 장비 소재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그 관련된 종목들 말하면서 전해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후성 첨보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도 마찬가지고 후성은 지속적으로 좀 타고 있죠. 예, 부터 그래서 어,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또 투자 아이디어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2차 전지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는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또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로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양극재 하게 되면 2차 전지 양극재 하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판 그리고 전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대표 기업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목받는 게 에코프로비움하고 LNF가 있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 코스모 신소재도 그러니까 뭐 4월 달, 5월 달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걸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100% 이상 올라왔는데 음, 양극재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전구체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네, 좀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네, 일단 그 확대해서 네, 이 정도 확대. 지금 우리가 그 배터리 에너지 밀도 핵심적인 소재는 그 여기에서 이제 주행거리하고 연결점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성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양극재입니다. 이 양극재가 이제 주목을 받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같은 중량의 배터리 안에서 이제 크기가 같겠죠, 대부분. 같은 중량의 더 많은 리튬 이온을 방출하고 이 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만큼 이 리튬 이온을 예,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그 보통 그러면 이제 이 그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되고 방전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은 이제 충전되고 이제 쓸 때 이제 방전되기 때문에 이 리튬 이온이 그러니까 많이 담아야 되겠죠. 방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만큼 양극재가 중요한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의 성능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게 양극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음극재보다는 더 전해질보다는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 케미카 이런 종목들이 다른 소재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강세적으로 분석한 차트고요. 양극재 그 종류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NCM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양극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인산철 LFP 그래서 저가용에 많이 씁니다. 이게 단점은 주행거리도 짧고 뭐 여러 가지 무게도 무겁지만 안전성이 우수해요.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그래서 음, 중국 배터리는 다 이쪽에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주행거리라든지 성능으로 본다면 NCM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여기 리튬 인산철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가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향후에는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 비중에서는 이제 NCM이 이제 비중이 증가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튬 인산철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40%, 중국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럼 대부분 지금 그 2019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NCM이 지금 이게 NCM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숫자가 붙죠. 622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니켈 함량이 예, 그 10으로 봤을 때 한 60% 차지한다는 거고요. 코발트가 20%, 망간이 2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대2, 2대2. 그래서 하이 니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 니켈 배터리. 그러니까 하이 니켈이 배터리라는 게 결국은 이 니켈 함량을 높일수록 주행거리와 성능이 높기 때문에 하이 니켈 배터리가 향후에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NCM 811이 있죠. 14%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NCM에서 622에서 811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3년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NCM 811이 39%, NCM 622이 27%, 여기에 아까 나와 있는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이니까 NCM이 중요하겠죠. NCM이 많이 커지겠죠. 비중이.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맞춰서 향후에 전망으로 보면 커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고 또 최근에 막 SK이노베이션이 해외 쪽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전혀 이 수준의 기술 수준에 맞는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예, 에코프로 BM하고 손을 잡았죠. 예, 그래서 그 NCM에 특화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성이 더 있어 보이고요. 비중이 이제 증가된다는 점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음, 결국은 이제 양극재 시장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더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NCM 관련해서 그러면 배터리 원가 구조로 보면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에서 40%를 차지합니다. 40%, 음극재는 17%, 분리판은 21%, 전해액은 한 6.5.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 보게 되면 이 양극재에 또 소재가 필요하겠죠. 만드는데 그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전구체가 60에서 80%니까 이 빨간색으로 봤을 때 대부분 그러면 양극재는 전구체가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은 한 70%, 그러면 전체 2차전지 소재 보면 한 30% 정도의 차지한다. 그러면 음극재보다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극재 성장의 핵심은 전구체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드렸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양극재 성장에 따라서 전구체도 같이 성장되겠죠. 동반. 이렇게 성장이 같이 된다는 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양극재 우리나라 수출하겠죠. 수출하면 수출한 만큼 전구체가 수입이 똑같이 수입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소재에서 좀 약하잖아요. 대부분 반도체도 뭐 일본이 소재를 꽉 잡고 있다가 뭐 한일 간에 어떤 불화 때문에 이제 수출을 안 해주 수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국산화 이어간 것처럼 지금 전구체의 그 어떻게 수입은 중국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잘 팔리면 팔수록 중국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중국에서 91.4, 일본에서 4, 핀란드에서 3.8 수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산화가 거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국산하게 되면 국산화 관련돼서 수혜가 되겠죠. 역발성으로 보시면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의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고 예, 양극재, 소재, 전구재 수입량도 전체적으로 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알아둘 부분 뭐냐면 보통 이제 전구체 관련해서 양극재에서 이제 하이 니켈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산은 쓸만했어요. 쓸만했는데 문제는 이제 고성능의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이 니켈로 넘어갈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양극재 그 크랙 현상이 나타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많은 리튬 이온을 그 우리가 그 포함하고 써야 되는데 이걸 못하죠. 결합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크랙 현상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어 이런 그 완전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깨지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배터리 성능들이.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 기존의 그 다결정, 현미경 확대해 보면 이렇게 다결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향후에는 이 단결정으로 그 양극 입자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런 양극재 진보, 결국은 중국산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봤을 때는 이제 기술 국내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왜 이 전구체가 중요한지를 대해서 쭉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끝까지 제가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단결정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전구체를 단결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기술이 있는데 아직은 중국이 안 된다. 우리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구체 자체 그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자체 에너지 밀도 향상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리튬 함유량하고 연결됩니다. 리튬 함유랑 연결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대입경 전구체는 10 마이크로 그 아까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면 그 쇳가루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아직 여기는 안 보이는데 쇳가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제 현미경 확대했을 때 그러니까 대입경 전구체 같은 10 마이크로 이상 되고요. 소입경은 5 마이크로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입경은 70% 7대 3으로 섞어서 쓰는데 소입경으로 그 관련해서 더 쓰게 되면 더
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하죠. 관련된 기업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향후에 그 전고체 배터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현재 액체 중간에 전해질이 액체죠. 액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성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해질이 고체로 가야 됩니다. 그 고체로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어, 이 전고체 배터리에 부합할 수 있는 게 단결정 전구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수준에 관련해 보면 이 단결정 전구체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관련해 단결정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가 나타나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로서 향후에 또 주목을 받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차세대 경쟁력 측면에 있다는 거고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서 국산화가 꼭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양극재, 음극재 모두 여러 개 봤을 때 중간에 있는 게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이 들어가야 되면 딱 되는데 그걸 핵심적으로 봤을 때 전구체가 중요하다. 전구체가 그걸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불완전한 구조적 변화들하고 이제 성능 저하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전고체 그 들어가는 단결점 그 전구체하고 연결점이 있다는 점이고요. 향후에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한번 충전하면 뭐 400km 정도인데 이 전고체로 가려면 한 번 충전에 700km 정도니까 아마 저기 부산을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 지역 정도에서 수원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충전 안 하고 한번 왕복할 수 있는 그 되겠죠. 두 배가 될 수 있죠. 성능이 두 배. 음, 그리고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배터리 재활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향후에는 전기차가 많아지고 그러면 배터리를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재활용 측면을 보게 되면 이 전구체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구체 투자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배터리 재사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점이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구체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NDD가 이제 ENDD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0월 달까지 한 5천 톤, 5천 톤에 대해서 증설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가 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MOU를 체결하고 나서 이제 10,000톤 정도 이제 캐파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양극재 회사기 때문에 이제 이 캐파를 하더라도 물량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량이 많으면 지금 양극재 캐파가 46,000톤인데 전구체가 10,000톤이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계속 추가가 돼야 되겠죠.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24,000톤, 신소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5,000톤 정도만, LG화학은 한 16,000톤. 그래서 양극재 캐파에 대비해서 상당히 계속적으로 좀 물량이 많이 모자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전고체하고 재활용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코프로 관련 회사가 지금 보면 지금 그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상증자도 하고 이런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BM이 있죠. 그래서 밸류체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네. 지금 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이죠. 지분 48% 있는데 이 부분만 상장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에코프로 관련된 자회사가 상장을 좀 여러 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가요. 이제 반대로 가게 되면 이제 전구체가 이제 양극재를 만드니까 에코프로 GEM, 그러니까 GEM이라는 회사가 58% 전구체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이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상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 이슈가 있으면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상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 1조 한 6천억 정도의 지분 가치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리튬 전 항산화 관련돼서 이제 작업하는 게 리튬 전환하는 코발트, 니켈 코발트 관련해서 그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배터리 재활용, 그러니까 여기에 순서는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터리 이제 재사용하는 게 에코프로 CNG 45%였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에코프로의 그 자회사에 상장 안 된 회사가 앞으로 향후에 성장수 보게 되면 에코프로 잼이 있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CNG가 있습니다. CNG라는 회사에서 폐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리사이클 공정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재사용까지 다 할 수 있는 체인을 만드는 회사가 지금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기술자 전환을 통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런 지배구조의 구조가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에코프로 잼 전구체 관련해서 말씀드리니까 전구체 관련해서 캐파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캐파 측면에서 29만 톤, 연 29만 톤까지 증가하죠. 올해 6만 톤부터 상당히 몇 배, 4배 이상. 그러면 전구체 관련해서도 2만 4천 톤에서 20만 톤까지 확대하는 점. 그러면 에코프로 잼이라는 회사가 나중에 상장하게 되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에코프로 BM처럼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주목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지만 나중에 상장한다고 그러면 그때 청약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청약하고 나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라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에코프로의 비상장 회사이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부터 다 밸류체인이 되어 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어, ENDD라는 회사입니다. ENDD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냐면 그 대주 전자재료도 실적으로 이제 뭐 실리콘 공급제가 실적에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시점은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면 ENDD도 제가 그 10월 달그 증설이 완료된다고 했죠. 그러면 기술 뭐 검증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내년 1, 2분기 정도에 이제 실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발생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된다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말씀드리면 결국은 특화되어 있는 그 전고체 그 배터리고 단결쟁 그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입경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5 마이크로 이하의 NCM에 들어가는 전고체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점이고 헤파 측면 5천 톤이고 하이니켈 생산에 다 쓰일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이고요. 특히 9월 달에는 양극재 1위 기업 유미코하고 차세대 전고체 관련 개발, 그러니까 이 하이니켈 배터리하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 같이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F하고 연결되어 있고 LG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고체 그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고 국산화에 따라서 고성능의 배터리 들어간 양극재 관련된 전구체를 이 회사가 이제 공급이 확대된다는 점에 상당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ENDD에 대해서까지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제 관련해서 내용 말씀드리고 이제 프로모션에서 제가 또 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면 네. 음, 일단은 네. 제가 이번에 그 프로모션은 6개월에 그 99만 원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이제 여러분께 어려운 시장 겪으셨고 그래서 저렴하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주식창 앱에서 고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가입 번호는 1668에 4735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은 그러니까 고객센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실 부분은 이제 02-6676에 0403에 전화하시면 다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음,
관련해서는 이제 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모션 이제 정식으로 저는 이제 추천주는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장 마감하고 나서는 이제 장중에는 채팅으로 화상으로 여러분과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화상으로 주식창 모바일 앱이라든지 주식창 PC 버전에서 PC 이런 그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 참여 가능하고요. 이제 바쁘신 분들은 문자를 활용하시면 좋고 바쁘신 분들 위해서 리뷰 영상은 매일매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프로모션 이야기 1668-4735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는 제가 쭉 네, 시간차를 두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채팅창에 뭐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감사해서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개만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수익 낮았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체크해 줬습니다. 어떤 분이 70%도 나신 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시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수익 내용입니다. 이전은 뭐 이렇게 쭉 일단 두 자릿수에 대해서 수익을 좀 추구하고 있고요. 수익 난 내역이고 이렇게 손실 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